우변에 있는 이 n제곱 더하기 2n을 보면은 우리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얘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시그마 안에 있는 애가 등차수열이구나. 지금 얘는 등차수열의 합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 AN을 SM-SM-1로 구하기보다는 바로 등차수열의 합으로 이용을 해서 저 시그마 속에 있었던 누구? 2n-1 여기에 AN을 곱한 거 분의 1 얘는 등차수열의 합에 의하면은 이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 돼야 돼. 그럼 공차의 절반이니까 2n제곱 2n이 돼야 되겠고 왜냐면 공차가 지금 2라는 거지. 그 다음에 초항이 3이니까 얘의 초항이 3 나오기 위해서는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AN을 곱하고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되겠니? 2n-1과 2n 플러스 1의 곱분의 1의 형태로 쓸 수 있겠지. 자, 얘는 부분분수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쓸 수 있겠고 부분분수 분리해주면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하나는 2n-1분의 1에서 못 뺀 거 2n 플러스 1분의 1을 뺀 거. 자, 그럼 이러한 형태는 이제 되게 많이 익숙하잖아. 인접한 어떤 두 개의 항들의 차이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걸 다 할 필요 없이 지워지는 규칙에 의해서 가장 첫 번째 것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게 남아서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요만큼에 있는 거 AN이니까 AN은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로 묶여주고 1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이 1 거기서 10 대입하면은 21분의 1이지. 얘를 빼면은 21분의 10이니까 정답은 몇 번? 1번 21분의 10 요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어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이야. 우선 먼저 문제를 읽고 나서 그래프 쪽을 확대해서 볼 건데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하고 있고 자, 우리 fx의 그래프는 0과 2와 3을 지나가고 있어. 자, 이랬을 때 둘러싸인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의 넓이의 차이가 있네. 넓이의 차이가 3. 이때 K의 값이 얼마인지 구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은 자, 위로 올려서 지금 이제 그래프 부분을 보면은 자, 우리가 방금 구했었던 fx의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K의 x의 x-2와 x-3의 곱으로 되어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 2가 된 거고 여기가 3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니? 얘의 넓이를 내가 s라고 잡으면은 얘의 넓이가 지금 s-3이니 따로따로 적분을 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이라는 건 우리가 넓이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이의 차이가 3이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은 x축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에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빼준 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넓이의 차이가 3이라는 거에서부터 인테그럴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fx dx 한 이 넓이가 곧 얼마 나왔다? 3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러면 fx식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냥 적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 자, 그럼 k 바깥으로 나가게 돼서 처음에 4분의 1 x 내제곱이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5x 제곱이지 지금.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하면은 3분의 5x의 세제곱 그 다음에 6x 있으니까 적분하면 더하기 3x제곱 얘를 적분해야 되겠지.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자, 요거 계산하면은 앞에 k값은 그대로 있고 뒤에 있는 애들만 계산해주면은 3분의 81에서 3 집어넣고 3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에는 4분의 81 여기에서 3 집어넣으면은 얼마만 남아? 9, 5, 45 그러면은 여기가 27에서 됐으니까 마이너스 45 다음에 더하기 3 하면 플러스 27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얘의 값이 지금 얼마다? 3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냐면은 4분의 7. 4분의 7한다. 마이너스 얼마지? 18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18은 4분의 72로 계산해서 빼주면은 결국 이 계산값은 4분의 9K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하고 비교해서 4분의 9K가 3이니까 4분의 9K가 3 나왔다라는 거는 K 값이 계산을 이쪽에다가 살짝만 해볼게. 얘가 3 나온 거니까 K는 3분의 얼마 나오면 되겠지? 4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어서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좀 읽고 그래프를 볼 건데 자, 그림과 같이 실수에 대하여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얘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t라고 했대. 여기 안 지워졌다.
거리가 최소인 점을 이제 P라고 하고 OP가 제 녀석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저 녀석이 이제 극한값이 무엇인지 구해주세요 하는 문제야. 지금 구하라는 게 그러면은 리미트, 자 어디로 가고 있을 때 T가 1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때 1 마이너스 T분의 선분 PQ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주고, 결국 나의 목적은 저 선분 PQ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각각의 이제 값들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 자, 그럼 여기가, 자, 문제에서 일단은 선분이 이 직선으로부터 이 곡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의미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곡선 위에 있는 한 점과 곡선 밖에 있는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곡선에 접근시켰을 때 그 곡선과 최초로 만나고 있는 그 지점이 최단 거리가 되는 거. 즉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날리게 되면은 최초로 접하고 있는 요 부분이 생기게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 접점에 해당하는 것이 최단 거리가 되는 지점 P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접했다라는 건 이제 접선의 기울기니까 첫 번째 P의 좌표부터 먼저 구해주면은, P의 좌표는 여기 위쪽에 있는 y는 x제곱을 내가 미분을 쳐보게 되면은 y 프라임은 2x고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2tx-1 나와야 돼. 즉 이 접선의 기울기가 평행하니까 2t가 나오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점 P의 좌표는 x좌표가 t인 거고 y좌표는 t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P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Q의 좌표를 구하기 위하여 OP의 방정식, 직선 OP의 방정식을 이렇게 잡아주면 돼. 얘는 그럼 원점과 t, t제곱을 지나가는 거니까 두 번째 직선 OP의 방정식인데,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잡을 수 있어? 빨간 직선이니까 y는 하고 얘는 뭐 기울기가 바로 있으니까 그냥 tx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점 Q의 좌표는 얘하고 저기는 2t-1라고 연립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누구의 좌표? Q의 좌표인데 얘는 그냥 연립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 간단하게 연립을 해주면은 tx가 2tx-1이라고 똑같아야 돼. 넘겨서 정리해보면은 t가 얼마 나와야 돼? x가 t분의 1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점 Q의 좌표는 t, t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P하고 T의 좌표, Q의 좌표가 전부 다 동일하게 이제 동일하단다. P하고 Q의 좌표가 전부 다 잡혀 있어. 그럼 나는 P부터 이제 Q까지의 길이를 안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극한값 구해주면 되잖아. 자, 그럼 이제 극한의 계산을 좀 해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선분 우리의 PQ의 길이는 이거의 제곱부터 먼저 찾자. 자, 얘의 제곱 어떻게 되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얘의 좌표가 t였고, 아이고, 이 얘기를 t분의 1,1이라고 해놓고 쓰는 거 잘못했어. t분의 1,1.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은 어떻게 돼? t-t분의 1 전체의 제곱에서 더하기 얘에서 얘 뺀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이거를 다 전개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엄청 복잡해. 통분하려고 하고. 근데 그러지 말고 모양을 지금 보면은 자, t분의 1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거 전체를 어떻게 한 거? 제곱한 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1, t제곱 마이너스 1 공통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으로 t제곱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곱하기 남은 애들만 써주면은 쓱 들어가면서 t분의 1에다 더하기 1 한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게 PQ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 극한값이니까 리미트 t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1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때 자, 바깥쪽에 여기에 이제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원래대로 정석적으로 가면은 절대값을 씌워서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그 안에 이제 루트 들어오면서 t분의 1에다가 플러스 1 그리고 밑에 분모 부분에 뭐가 있겠니? 얘 들어가면은 1-t 있겠지. 자, t가 음수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t가 음수가 아니라 t제곱 마이너스 1은 음수지.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1-t제곱으로 나와. 그럼 결국에는 약분되면은 1 플러스 t밖에 안 남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요거의 지금 극한값의 계산이 자, 얘가 요렇게 이제 돼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어차피 1-t 다 약분하고 1 집어넣게 되면은 2루트 얼마? 2 요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지.
아까 여기 루트는 처음에 계산 잘못해가지고 써놓은 답이니까 그냥 지워주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은 2루트 2까지 나올 수 있을 거야. 자, 이어서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고 A2가 마이너스 4야. 그리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에 대하여 자, BN이라는 거는 지금 AN과 AN 플러스 1 등차 수열 두 개의 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럼 우선은 간단하게 BN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BN이라는 게 AN과 AN 플러스 1인데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은 어찌됐건 새로운 등차 수열이 생기게 될 텐데 얘는 등차 수열이긴 등차 수열인데 AN의 공차를 뒤로 하려고 하면 얘는 공차가 2D인 무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 되겠지. 요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등차 수열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공차가 이쪽에서도 하나 늘어나고 하나 늘어나니까 공차가 1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지금 교집합이 3이 나와야 돼. 그 얘기는 얘네들과 겹치는 원소가 3개가 있다라는 거니까 하나 겹치는 상황을 가정해서 판단을 좀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1, A2, A3, A4, A5가 있어. 자, 여기서의 공차는 이렇게 갈 때 얼마만큼 가고 있냐면은 D만큼 가고 있는 거지. 근데 BN의 공차가 2란 말이야, 지금. 그럼 BN이, 잠깐 에어컨 좀. 이 BN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겹쳐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여기에 B1이 있어.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B2는 2번 가서 여기니까. 같은 게 2개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개 나와. 근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얘네들이 갖게 되는 BN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야 이제 3군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그 BN이 어떠한 식으로 첫 번째 얘가 B1, 얘가 B2, 얘가 B3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두 번째 어떻게도 될 수 있냐면은 얘가 B2, 얘가 B3, 얘가 B4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 수 있어?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B3, B4, B5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될지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이 상황을 볼게. B1과 A1이 동일한 상황이야. 그때 그럼 B1과 A1이 똑같은데 우리가 B1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A1과 A2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 B1이 A1과 동일하니까 자, B1은 A1 더하기 A2인데 내가 가정한 상황은 얘네들이 같단 말이야. 그럼 니네들이 같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의미하고 있는 거는 A2가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지.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A2는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탈락. A2가 0 되는 바람에 얘는 탈락이야. 그래서 너는 안 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갔다라고 했어. 자, 그럼 어디를 비교점으로 가져가야 되겠니? A3, B3 나오는 곳을 가져가는 게 편하겠지. 여기보다는. 그래서 여기를 또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은 자, 또 마찬가지야. B3가 자, B3는 여기다 3 대입하면 A3과 더하기 A4의 합이야. 근데 지금 내가 가정한 거는 니네 둘이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럼 너네 둘이 같으니까 A4가 결국엔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A의 4는 0이니까 우리 문제에서 A의 2를 마이너스 4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공차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니? 마이너스 4에서 항번호 2개 갔는데 0 됐네? 공차 2인 거 알고 있겠지. 되겠니?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서부터 나는 AN도 쓸 수 있겠네.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AN의 일반항은 자, 공차가 2인 거니까 2n에 제 4항이 빵 나와야 되니까 2n-8. 그럼 여기서부터 제 10항은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은 20에서 8 뺐으니까 그거 얼마라고 불러? 20에서 8 뺀 거? 10 얼마?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제 10항이 12가 하나 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항이구나. 미안. 20항이니까 A 20항은 32. 여기는 32. 자, 그 다음 마지막이야. B3. 자, 여기도 비교해야 되겠지. 자, B5가 A4랑 A5의 합이랑 같은 거지, 지금. 아니다. A5랑 A6. A5랑 A6의 합이랑 같은 거야.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황은
AO와 BO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출발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 A6은 얼마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그러면은 A2가 마이너스 4, A6이 0이야 지금. 항번호의 차이가 2에서부터 6까지 4개가 났는데 그 순간 들어가는 게 지금 4만큼 증가했으니까 D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생길 수 있는 또 AN의 식은 공차가 이번엔 1인 거니까 N, 그리고 제6항이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 그럼 여기에서부터 A의 20은 여기다 20 대입하면은 14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제20항과 20항에 나올 수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 46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되겠니 여기까지? 자, 이어서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제를 읽고 문제에 대한 요소를 그림에 좀 기록을 해줄 거야. 자, 그림과 같이 아래 그림을 이제 태블릿 올려줘서 이제 보여줄 거니까 BC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나와 있고 이거의 코사인 값이 나와 있어. 자, 두 삼각형이 모두 예각삼각형이고 그 삼각형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AB와 AD가 만나는 점을 P1, P2 그리고 뭐 Q1, Q2라고 해서 P1, P2와 Q1, Q2의 B가 나와 있고 ABD의 넓이가 2래. 자, 그럼 이제 올려서 그림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 자, 요렇게 되고 쭉 구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좀 크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어차피 AB 더하기 AD의 값이니까. 자, 요렇게 놓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에서 BC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여기 B부터 C까지의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은 3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의 이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2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 나와 있어. 여기에는 이 코사인 값,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은 코사인, 여기 그냥 C라고 아니 세타라고 하자. 편의상.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P1, P2와 Q1, Q2의 길이의 B가 나와 있어. P1, P2와 Q1, Q2의 길이의 B가 나와 있는데 걔네들이 몇 대 몇이 돼야 되냐면은 잠깐 그림 까먹었다. 3대 5루트. 그러니까 여기가 3이면은 여기가 지금 5루트야. 길이 B가. 우리가 길이는 실제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길이를 좀 잡아주면 여기를 내가 5루트 2K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만큼은 몇 K냐면은 3K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삼각형을 연결한 ABD의 넓이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지금 얼마다? 2다. 어쨌거나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삼각함수의 활용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게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각가지 넓이에 대한 공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이 삼각형의 지금 코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BD의 길이 정도는 잡아줄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선분 BD의 제곱이지. 자, J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 법칙 이용해주면은 양 사이드에 있는 거 3의 제곱과 2의 제곱. 그게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걔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지. 이렇게 다 곱해주면 되겠네. 자, 얘는 그러면은, 2 빼먹었다, 씨. 여기다 2 곱해주셨으면은 여기에 14에다가 지워지고 4 더했으니까 13에 4 더했으면 17. 그래서 BD의 제곱이 얼마 나온 거야? 17 나온 거? 요거 하나 끌고 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코사인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둔각이니까 일단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겠지. 자, 사인 세타 얼마? 사인 세타는 잽싸게 그리자. 3, 1이잖아, 지금. 3, 1이면 여기가 2루트이니까 사인 세타는 3분의 얼마냐면 2루트 2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적어주고 시작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봐봐. 얘가 지름은 얼마인지 몰라. 근데 두 원의 지름의 비가 몇 대면 1대2라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이 각 알고 있고, 얘의 길 2를 지금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사인 법칙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면은, 자,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은, 사인 세타 분의 요 길이가 5 루트 2 K 이거지 지금. 얘가 누구랑 똑같냐면은 이 R 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R과 동일해야 돼. 근데 그게 삼각형이 이쪽에만 있는 거 아니라 이쪽에도 지금 이러한 삼각형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 근데 저기에 있는 애의 사인 값을 모르지. 그럼 왜 저 사인 값이 필요했어? 왜? ABD의 넓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변과 사인 값이 필요한데 얘네들을 XY라고 미지수를 두면은 여기는 사인 값만 알면은 XY에 대한 관계식 하나 끌어낼 수 있겠고
사인 값 알고 있으면 코사인 값 아니까 그 코사인 값 이용해서 BD에 대한 이용한 거. 여기 제곱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식 하나 또 끌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저쪽에서 사인 법칙 쓰게 되면은 쟤는 길이가 이제 3K니까 얘가 사인 A분의 3K인데 얘는 지금 뭐냐면은 작은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에 2 곱한 거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 두 개의 원의 지름의 비가 1대2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있는 얘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2를 곱했을 때 이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sin A 값은 따라서 sin A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너 곱하고 sin 세타에 얘 훅 내리면 K끼리 어차피 약분돼서 5 루트 2 분의 3에 곱하기 sin 세타인데 그 sin 세타가 3분의 2 루트이니까 3분의 2 루트이에요. 그대로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너네들 약분되고 3끼리 약분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sin A의 값이 얼마가 되겠다? 5분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럼 sin 값이 5분의 2니까 코사인 값도 나는 쓸 수가 있겠네. 5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뺀 루트 23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 잡아줄 수 있겠지 지금. 그래서 일단은 sin A 값부터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값 구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얘기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에 2 곱한 게 또,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얘에다가 2 곱한 거니까 여기 2 곱하면 6K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6 돼야 돼? 여기가 6이어야 되니까 약분하면은 2가 더 있지. 어쩐지 숫자가 좀. 그럼 2 곱하기 2에서 여기가 얼마로 돼야 돼? 4로 돼야 되겠지. 요렇게. 그럼 sin A가 이거니까 자연스럽게 코사인 A도 같이 써주는 거야. 자, 근데 마주보는 각이 둔각임을 잊지 말고 5분의 4니까 코사인은 5분의 3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넓이에 관련된 식과 각가지 이제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볼 건데 자, 여기의 길이를 내가 X라고 잡고 여기의 길이를 Y라고 잡았을 때 우선 넓이가 2야. 그럼 넓이가 지금 2라는 거는 2분의 1에다가 XY의 사인 값 얼마? 5분의 3이지. 5분의 4지. 이렇게 한 게 얼마 나왔다? 2 나왔어요. 이거지 지금. 그러면은 이거 곱하면 여기서부터 XY가 얼마 나오냐면은 5 나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쪽에서 코사인 법칙 하나 더 적용할 수 있었어. BD의 제곱에 대해서.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XY에 자 코사인 세타는 여기 마이너스 5분의 3 적혀있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3 요거 한 개 BD의 제곱이니까 17하고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얘가 5란 말이야 지금. 그럼 이게 날아가서 XY가 6이니까 넘기면은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11 나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 구해야 돼 지금?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네 둘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XY가 5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1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곱셈공식 쓰면 되겠지.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11에서 XY가 5니까 2XY인 10을 더한 거. 그럼 21이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결론 얻을 수 있겠네. AD 더하기 BD가. 따라서 A B와 AD의 합은 얼마라고 쓸 수 있다? 루트 20에. 요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지. 되겠지? 그러니까 천천히 뭘 이제 구할지 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그 풀이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면은 결론 얻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야. 여기 13번 문제 같은 경우. 자, 이어서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고 실수 A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대. 근데 얘가 운동 방향이 0에서 출발한 다음에 한 번만 바뀌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얘를 읽는 순간 VT의 뭐가 부호 변화가 한 번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를 했을 때 X축의 위아래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한 번이다라는 거야. 그런 A에 대해서 0부터 2까지의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구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는 때마침 너무 그리기가 좋게 나와 있지. A는 심지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니까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좀 그려보면은 자 1번 내가 여기를 X축으로 잡았어.
그럼 0과 1은 우선은 배치를 해주고 그래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 점에서 만난다라고 치고 한번 그냥 쓱 그려봤어. 왜 여기 A고 여기 2A고 그리고선 내가 적당한 4차함수로 그냥 꾸불꾸불 그리게 되면은 얘는 절대로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을 수는 없다란 말이야. 많이 변하게 돼. 그러니까 이러한 녀석은 모두 4개의 실근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중근이 반드시 하나 보유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중근을 갖는 케이스로서 자 우선은 여기다가 0 발라놓고 여기다가 1 넣고 이게 X축일 때 자 A하고 2A가 이런 것들하고 같아져야 중근이 나오는 거지. 즉 이번에는 첫 번째 A가 여기에 있어. 그럼 A가 여기 있다라는 건 뭐니? A가 0이라는 거니까 2A도 여기에 있어서 3중근 갖는 그래프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 그럼 얘는 괜찮지. 왜? 0 이후에 VT의 부호 변화가 오직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별로 분류해서. 그러면은 세 번째는 자 이번에는 요렇게 들어가면서 X축일 때 또 마찬가지야. 0과 1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이번에는 A가 뭐일 때 2A가 1일 때 보자. 여기가 2A야. 자 그럼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가운데쯤에 A가 있겠지. 이러한 상황에서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일어나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접했다가 쫙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3번 그래프. 자 3번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있고 자 이번에는 0이고 1을 이번에 이쪽에 그릴게. 왜? 이번에 내가 볼 거는 A가 얼마일 때? 1일 때니까. 자 그래서 A가 1일 때 그럼 여기에 이제 2A가 있겠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호 변화가 또 한 번밖에 없어야 돼.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와서 모든 VT를 다 정했으면은 자 VT에 0에서부터 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어. 그러면은 0부터 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얘는 정적분으로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V of TDT 얘를 계산해서 최대값을 찾으라는 말이잖아. 근데 그래프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겠지만은 얘는 자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은 이 면적만큼 정적분의 값이 늘어났다가 아래 면적만큼 정적분의 값이 어떻게 되니? 줄어들어. 그리고 여기서는 0부터 2까지니까 이 면적만큼 정적분의 값이 늘어났다가 아래 면적만큼 정적분의 값이 줄어들겠지. 여기는 0부터 해서 2까지 온전하게 이 면적만큼 계속 정적분의 값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최대값은 얘일 때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얘는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지 0, 1, 2니까 내가 이 부분의 면적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겠다? 2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을 내가 적분을 통해서 구해볼 건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VT는 어차피 딱 결정돼 있잖아. 이미 A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1 발라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줄게.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T에다가 T 빼기 1 전체 제곱.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 DT. 이렇게 한 거. 이걸 최종적인 계산 결과에 곱하기 2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 자, 근데 얘가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얘를 이대로 계산해서 전개한 다음에 해도 물론 정답이 나오겠지만 얘를 그냥 평행이동시켜서 면적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고 여기를 1로 잡게 되면 그래프가 훨씬 더 편하게 돼. 어차피 이 값이나 마이너스 자 0부터 1까지 또 접근하는 건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이번에는 여기서 접한 거니까 x제곱 또 하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된 거 dx 이렇게 적분을 해도 된단 말이야. 여기 2 곱한 거. 그래서 이게 좀 더 편안하니까 이걸로 가자라는 거야. 계산을 최대한 좀 심플하게 줄여줘야 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의 x의 4제곱이니까 5분의 1 x의 몇 제곱이야? 5제곱에서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이렇게 뺀 거. 얘는 15분의 3에서 15분의 5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15분의 2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했으니까 15분의 2. 거기에 곱하기 2 했으니까 15분의 4. 그럼 정답이 변화량의 최대값 얼마? 15분의 4. 3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케이스별로 상황 분류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래프 찾아서 연결해주면은 정답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고 그냥 내 손으로 또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꼼꼼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A1은 K라는 초항이 자연수인 등차, 아니 무슨 수열인지 몰라. 수열로 정의가 되어 있고 각각의 항들의 부호에 따라서 저렇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선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항들부터 먼저 조사해서 써볼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A1은 K. 자, 그 다음에 A2는 K가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양수일 때는 얘에다가 항번호에 2를 곱해서 빼줘. 그럼 K에다가 항번호에 2를 곱해서 빼고 마지막에 K를 더 뺄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정의되겠지. 얘는 아직까지 음수인 게 확실해. 자, 그 다음에 A3. 음수일 때는 이 항에다가 항번호에 2를 곱해서 더해. 그 다음에 K를 어떻게 해줘? 빼. 이렇게. 항번호에 2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K를 뺐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얼마냐면은 항번호에 2를 곱해서 6이 아니라 4. 전항의 항번호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2 빼기 K겠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K가 일단 2면 안 돼. 곱해가지고 지금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K가 2가 되는 순간 저 항은 0이 돼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럼 K가 2가 아닌 순간인데 K가 2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는 1밖에 없겠고 그래서 K가 1인 거와 2보다 큰 상황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자, 그럼 K가 2보다 큰 상황일 때 얘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하나하나 다 분류를 해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A3까지는 E-K가 정해져 있으니 자, 여기 A1, A2 빼고 자, A3. 자, A3는 지금 E-K였어. 자, 여기서 그러면은 A4로 내가 갈 건데 자, A4로 갈 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첫 번째 K가 1이냐 두 번째는 K가 2보다 크냐 이렇게 돼서 A4가 결정되겠지. 자, 그럼 A4는 어떻게 돼? K가 1일 때는 A3가 1인 거잖아. 이때부터는 그냥 뒤는 쫙 고정돼서 나가. 자, K가 1이면은 A3가 1인 거고 A4는 양수일 때는 1에다가 그 전항의 항번호를 곱해서 빼준 거니까 1에서 6 뺐어. 마이너스 5. 거기서 K를 하나 더 뺐으니까 마이너스 6 돼야 되겠지. 이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6. 자, K가 2보다 클 때는 얘가 음수인 거지. 음수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전항의 항번호에다가 얼마? 2 곱해서 더해. 그럼 여기다가 3에다가 2 곱해서 더하니까 얼마? 8이지. 그러면은 8-K. 거기에서 K를 한 번 더 빼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8-2K가 돼야 되네. 얘는 8-2K. 이렇게. 그럼 여기선 또 갈려.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확정이 됐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계속 직진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직진해서 A5가 얼마인지 쓰면 A4가 마이너스 6이면은 A5는 다시 음수야. 음수일 때는 전에 항번호에 2배 한 걸 얘에다가 먼저 더해. 그럼 얘 2배에서 더하면 얼마지? 8이야. 거기에 8 더하면 2 나왔지. 2에서 K 빼면 K가 1이었으니까 얘는 1. 그 다음에 A6은 1이야. 그러면 다시 또 저쪽 양수이네. 그럼 1에서 전항의 항번호의 2배, 10을 뺐지.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에서 또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0 나오겠지. 이랬을 때 A3부터 싹을 다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K가 1일 때는 A3가 1이지. 그러면은 양이지 지금. 양. 그러면은 이 상황은 0보다 작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때는 일단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조금 더 섬세하게 가줘야 되는데 자, A5는 또 마찬가지지.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또 케이스 분류를 쫙. 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자, 윗동네는 자, A5 같은 경우 자, 윗동네는 어떻게 된 거? K가 2보다 크긴 큰데 자, 우선 K가 4는 안 돼. K가 4가 되는 순간 또 이게 0이 나오니까 K4는 무조건 빼야 돼. 그럼 K가 얼마일 경우? 3일 경우밖에 없겠지, 여기는. K가 그리고 4보다 클 때. 여기는 K가 4보다 클 때. 그래서 K가 3이면은 나오게 되는 A5의 값은, 조금 밀렸네. 자, K가 3이면은 A4가 얼마지? A4가 2란 말이야. A4가 2야. 그럼 A5는 2에서 항번호 2배를 빼야 돼. 그럼 2에서 마8 빼면 마6. 거기에 K3 한 번 더 빼야 돼. 마6에서 그럼 3 뺐으니까 A5는 마이너스 9 나오겠지. 마이너스 9. 여기가 A5. 얘를 조금씩 다 밀어 쓰자, 그냥. 요렇게 돼서. 위에 안 되는 거 했으니까 여기다가만 그냥 볼게. 얘가 A5. 조금 거리를 두자.
자, 얘는 AU. 자, 그럼 AU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9면은 음수일 때는 항번호의 2배를 더해주라고 했어. 항번호의 2배를 더하면은 1이야. 그 1에서 K를 뺐는데 K가 3이었으니까 1에서 3 뺐으면 A6은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때는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한 게 음수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 자, K가 3이야. 양, 얘는 되네. 그럼 K가 3인 거는 되니까 K가 일단 3인 거는 오케이. 당첨. 자, 그 다음에 여기 K가 이제 4보다 클 때. 자, K가 4보다 크면은 음수인 게 이제 확정이 됐으니 A5의 모양도 결정이 돼. 자, 얘가 음수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전항의 항번호의 2배를 더해줘, 우선. 그러면 4의 2배 더하니까 16. 거기서 K 더 뺀 거니까 여기는 16 마이너스 3K로 내가 쓸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K가 어떻게 되니? 5보다 크냐, 5보다 작냐에 따라서 순서가 또 달라지잖아. K가 5까지는 4보다 큰 숫자에서 5까지는 얘가 양수니까 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2개로 갈라지는 거지. 샥 이렇게. 그래서 K가 5일 때와 K가 5보다 클 때, K가 5보다 클 때. 자, K가 5일 때는 5 대입하면은 이제부터 얼마? 15지. 그럼 이때는 1이야. 양수란 말이야. 그럼 K가 5일 때는 양수인 상황이다. 양수인 상황은 어떻게 하라고? 1에서 그 전 거야. 여기가 1인 거야, 지금. 이때는 K가 5일 때는 A5가 1인 거지, 지금. K가 5일 때는 A5가 1인 거야. 이때는 여기에다 쓰자. A5가 1인 상황이지, 지금. 자, 그러면은 이때는 A5가 1인 양수인 상황이니까, 자, 어떻게 하라고? 얘의 몇 배? 2배 한 거. A5에서 2배 한 거니까 10이지. 걔를 어떻게 하자? 빼라고 했어. 양수일 땐 빼야 돼. 그럼 1에서 10 뺐으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에다가 K값 5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양, 그 다음에 쭉 가서 K가 5야. K가 5면은 여기가 K가 이쪽에서 3일 때, 4보다 클 때니까 K가 5면은 여기 얼마지?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양, 얘도 음수생이니까 되겠다. 그럼 K5인 것도 되니까 당첨. 이렇게. 자, K가 5보다 크면은 얘가 음수인 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때 A6은 어떻게 정해주니? 얘가 음수였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전항의 2배를 일단 더해줘야 돼. 여기에 전항의 2배니까 전항의 2배. A5의 2배인 10을 더해줘. 그러면 26이 돼야 되겠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몇 K 뺀 거? 4K 뺀 거. 얘가 A6으로 확정이 된 거지. 되니 여기까지도? 자, 근데 K가 5보다 크다. K가 지금 6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은 네가 음수야. 그 다음 너도 음수야. 너도 음수인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음수가 됐기 때문에 막판에 있는 애가 양수여야지만 우리가 저 조건에 만족하겠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K가 6일 때는 괜찮아. 근데 K가 7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게 음수니까 안 되겠지, 지금. 아, 그럼 K가 6인 것까지 되겠네. 그럼 되는 K의 값은 5하고 6하고 3이니까 모든 K의 값의 합은 얼마? 14. 이렇게 나오겠지. 결국에는 뭔가 이런 귀납적 추론 문제는 한 번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 손으로 그냥 꼼꼼하게 다 세는 수밖에 없어. 있는 거 없이 그냥 다 세버리자. 이런 정신으로 풀어야 돼. 자, 이어서 이제 그러면은 주관식 쪽 보도록 할게요. 자, 주관식 이제 20번인데, 자, 최고차 함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함수가 정의되어 있네. 자, 그럼 얘를 보면서 일단 우리가 정적분에서 윗끝과 아래끝이 지금 저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x에다가 0 대입할 생각부터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특징은 gx는 3차 함수고 그 다음에 g0은 0이 된다. 요거 얻을 수 있겠지. 저렇게 두 개를 만족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서 f구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gx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우선 첫 번째, 너의 함수값이 항상 f4의 함수값보다는 커야 되겠고, 절대값을 씌운 애의 함수값은 절대값을 씌운 g3의 함수값보다는 커야 돼. 아, 일단 그림을 그려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야. 0은 0이니까 어딘가에 있겠지. 그런 상황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들이 항상 쟤보다 커야 된다? 아, 그림을 그려놓고 봤더니 여기가 무조건 극소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가 x는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 저 gx는 미분 쳤을 때 4 집어넣으면 0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그럼 이 함수의 x축이 이제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어딘가의 x축에 내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모든 함수값들이 g3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럼 만약에 g3이 양수면은 물론 성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느 임의의 함수값에 대해서 저 값이 더 커져버리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완벽하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를 마음 편하게 어디로 갖다 놓는 게 제일 좋겠니? 0으로 갖다 놓는 게 제일 편하겠지. G3이 그냥 0이기만 하면, 즉 여기가 x는 4인데 대략 이런 곳에 이제 x축이 있으면서 여기가 3, f0은 0이니까 여기가 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바꿔놔도 그 모든 함수값들은 G3이 제로였으니까 절대값 씌워도 0이란 말이야. 만족하겠고 이 상황도 다 만족하는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네. 자, 그럼 이때 우리는 fx하고 이제 gx를 다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냥 미지수 놓고 풀어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0과 3을 지나가는 3차 함수고 나머지 하나를 모르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를 있어. 뭐 그냥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어떤 식으로? gx를 최고차 함계수가 얘는 2차 함수를 적분해서 나오는 거니까 3분의 1인 3차 함수야. 3분의 1에 그러면은 x와 x-3 두 개 하나 있고 나머지 모르니까 너 그냥 알파라고 하면은 x-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두 번째 아는 정보는 미분 쳐서 4 집어넣었을 때 0이잖아. 그럼 g'(x) 너 미분 참 어차피 3분의 1 앞에 쫙 있고 뒤에 있는 거는 교대로 들어가면 되겠지. 하나씩 미분하면은 x, x-3 더하기 그 다음에 x, x-알파 더하기 x-3 x-알파 그 다음에 x-3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G'X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냥 4를 사뿐하게 집어넣어 주세요. 이거네.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면은 결국 G'4는 안에 볼 필요는 사실 없어. 3분의 1은 볼 필요 없지. 안에만 집중하면 돼. 자, 이렇게. 자, 여기 4 집어넣으면은 4, 1은 4. 4. 더하기. 자, 여기다 4 집어넣으면은 4에다가 4-알파 곱한 거야. 그러면은 4에서 4-알파. 자, 여기다 4 집어넣으면은 1에다가 4-알파. 더하기 1에 4-알파. 1은 어째고 치워. 4-알파. 이렇게 된 거. 얘가 0 나와야 돼.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얼마지? 5에다가 4-알파 곱한 거지. 거기에 4를 더했더니 0이야? 아, 그럼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는 빵이니까 이거를 풀었더니 따라서 알파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4-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넘기게 되면은 5분의 24. 알파가 얼마? 5분의 24가 나오겠죠.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다. 알파가 5분의 24. 그럼 여기다가 이제 5분의 24를 대입하면은 gx가 만들어진 거니까 걔를 미분한 거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9 집어넣은 게 지금 fx니까 20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9 발라놓고 계산하는 게 뭐 편하겠지. 그리고 그대로 재탕할게. f9는 g'9랑 똑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쓱 지워서 자 9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슉슉슉슉슉 지워져. 그냥. 그럼 여기는 9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6이지. 그럼 9, 6이 얼마? 5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 그 다음에 9-알파. 이거 일단 이렇게 그냥 적자. 왜냐면은 그게 계산이 편해. 여기가 9에 9-알파. 자, 다시 여기다 9 적자. 여기 9 적으면은 6에다가 얼마야? 9-알파지. 요렇게. 그러면은 15잖아, 지금. 15에다가 이거 묶인 거니까 9-알파지. 얘가 이제 0은 아닌 거지. 이제 요거 계산하면 돼. G' 9 계산한 게 이제 F9랑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9-알파, 9-알파니까 이건 15지. 그럼 15에다가 9-알파 곱한 건데. 자, 9는 5분의 45야. 그럼 5분의 45에서 5분의 24 뺀 거니까 5분의 21이지. 그럼 15 곱하기 5분의 21하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이제 최종적인 계산은 3분의 1에다가 슉 들어가고 54 있겠고. 플러스 아까 한 거 15 곱하기 5분의 21.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얘는 5, 1은 5, 5, 3, 15. 그럼 요만큼이 63이지, 지금. 그러면 63과 얘를 더한 거를 3분의 1로 나눠준 거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63이니까 더하면은 얼마야? 슉 하면은 117인가? 117이지. 그럼
그럼 117을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3, 3은 9, 117이 아니라 얼마야? 5, 1은 5, 35, 63. 그럼 63에다가 얘 더하면은 117. 113네. 그럼 39. 그렇지. 그래서 얼마? F9가 39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F9는 얼마다? 39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당연히 여기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고, 이어서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고, 문제가 굉장히 좀 독특하지? 나왔던 유형하고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자, 각 명제에 대하여 다음 명제가 참이면은, 기억에서는 기억이 명제가 참이면 100, 니은이 명제가 참이면 B는 10, 디귿이 참이면은 C는 1. 그러니까 참거짓만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돼. 자, 로그, t-로그 2x와 y는 2에 x-t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ft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이 이제 성립하는지를 판단해 주세요. 라는 거야. 자,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두 개 그려야 돼. y는 어떤 그림? t-로그 2의 t. 그거랑 y는 또 누구 그려야 되냐면은 2의 x-t. 요거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생각해 보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로그 2의 t가 아니라 로그 2의 x. 이렇게. 자, ft의 뜻은 뭐야?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인 거야. 쭉 올라가서. 자, 이게 명제가 이제 3개가 있어. 이렇게. 자, 우선은 요 아래쪽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부터 먼저 해볼 건데, 자, 얘를 그림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은 2의 x, 원래 있는 함수에서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자, 우선은 얘부터 그리자. 얘는 2의 x제곱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이야. 좀 넉넉하게 그릴게. 여기 1.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얘가 y는 2의 x제곱.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이었으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로그 2의 x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게 뒤집힌 거니까 이렇게 돼서 떨어질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는 그럼 어떤 상황인 거지? 아무런 이동도 안 한 상황이니까 t가 0인 상황인 거야. t가 0일 때 만나게 되는 이 점에 x 좌표를 ft라고 하자. 이런 거야. 지금 이건 t가 0인 상황이지. 그럼 t가 0일 때는 ft가 지금 0보다 오른쪽에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확한 값을 찾을 수는 없어. 왜냐면은 지수하고 로그가 섞여 있는 방정식을 한 번에 풀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지. 자, 이 상황에서 자, 기억번부터 먼저 판단해 볼게. 자, F1은 1이고 F는 2인가요? 이걸 먼저 보라고 했는데, 자, 그럼 기억에 F1은 1이에요. 이거의 뜻부터 먼저 보자. 자, 기억. F1은 1인가요? 이 얘기는 T가 1일 때, 이거일 때, 이 노란 거와 흰 거가 만나게 되는, 즉, T가 1일 때, y는 t가 1일 거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거와 t가 다시 1인 거지. 그럼 y는 2의 x 마이너스 1. 얘네들의 교점이 x는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참인 거잖아. 즉, 요 F1이야. 요 F1이 뜻하는 게 여기에 t가 1인 걸 뜻하는 거고 그 교점의 x좌표가 함수값인 거니까 얘를 뜻하는 게 지금 여기에 x좌표 얘기하는 거지. 근데 대입해보면 얘 맞지.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서로 같기만 한지 확인해보면 되겠지. 맞지 지금. 그럼 t가 2일 때도 마찬가지 확인해 주라고 했는데 2일 때도 대입하면은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그럼 이제 니은과 디귿인데 자 실수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도 증가 안 해요. 지금 뭐냐면은 얘를 이제 t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야. t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그 교점의 위치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있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얘는 좀 그래프를 하나 정도는 더 그려보고 나서 판단을 좀 해줘야 되겠네. 자, 어떻게 판단을 좀 해보면은, 한번 이동시켜 볼게. 그냥 이 그래프를 이렇게 잽싸게, 요만큼 이동시켰어. 요만큼. t만큼 이동시켰어. 요만큼 이제 t라고 하자. 그럼 새롭게 되는 얘를 이동시켜가지고 이제 그려지는 거는 여전히 흰색 그래프로 얘는 살짝 얇게 그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저거 t만큼 이동시킨 거. 자, 그러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 이동시킨 것만큼 올라가야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교점의 위치를 봐봐. t만큼 이동시켰을 때 당연히 만나야 되는 점이 오른쪽으로 일단 갔고 두 번째는 이게 위로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자, t만큼 위로 올릴 거야. 올렸을 때지 지금.
그럼 얘는 t만큼 위로 올렸을 때니까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 느슨하게 가는 게 엄청 좀 더 얘보다는 얘는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느슨하게 갔지만 얘는 t만큼 올라오는 순간 이전에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좀 느슨하게 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교점이 어떻게 되겠니? 더 오른쪽에 생길 수밖에 없겠지. 얘가 느슨하게 가고 있으면은 좀 더, 야, 쉬엄쉬엄 가서 만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교점이 다 오른쪽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으니, 니은도 참이 돼, 지금. 그래서 여기서 참이니까 100점 득점. 100점 득점. 자, 얘도 참이니까 B도 10점 득점. 그러니까 마지막에 C가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단하면 돼. 자,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하여 FT의 위치가 T보다 크거나 같냐요? 이걸 물어보고 있어. 자, 우리가 일단은 이 의미를 좀 봐야 돼. 다시 옮긴 상황에서 보자. 자, 여기다가 지금 옮겨놨지, 지금. 옮긴 그래프를 지금 보면은 요 칠한 옮긴 그래프를 봤을 때 요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고? FT라고 하겠다고. 그랬을 때 이 디귿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FT의 위치는 항상 T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럼 만나는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이 FT의 위치가 항상 T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Y좌표의 관계를 좀 보자고. FT일 때는 두 그래프의 Y좌표가 똑같아.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FT보다 작은 이러한 상황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T를 대입했을 때 누구의 노란색에 해당하는 거? 너의 Y좌표. 와, 여기에 T를 대입했을 때 이 흰색, 너의 Y좌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야 지금 디귿이 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 얘네들의 이 X좌표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상황을 만족하고 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Y좌표를 추론해내는 거야. 이러한 상황을 만족하고 있으면 그러한 상황을 만족할 때 Y좌표는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친구의 Y좌표가 이 친구의 Y좌표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T일 때 Y좌표를 계산하면 되잖아. 자, 여기 T일 때 Y좌표는, 자, 그래서 이제 T급번 보기 계산을 해보면은 T일 때 Y좌표는 Y는 T 집어넣으면 T 마이너스 로그 2 T 이렇게 되는 거. Y일 때 T의 좌표는 이 집어넣으면 얼마나? 1 나오지. 얘는 1로 고정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건 너의 Y좌표가 너의 Y좌표보다 그래프상에서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너의 Y좌표에 해당하는 T 마이너스 로그 2 T가 너의 Y좌표에 미친놈. 여기 1이잖아. 너의 Y좌표에 해당하는 뭐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1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나요? 이게 T가 어떤 범위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 얘기잖아. 얘는 직접 못해. 대신에 너를 꼬롱꼬롱 넘기고 이렇게 촉촉 넘기면은 T-1이 뭐보다는 로그 2의 T보다 항상 큼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하고 하나는 1차 함수니까 이거는 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1이면은 로그 2의 t는 그래프가 요렇게 날아가겠고 그 다음에 t-1의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얘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위에 있는 거는 맞긴 맞는데 이 부분에서는 위에 있지가 아니래요. 그 이야기는 여기가 얼마인지는 그냥 통밥으로 때려 넣어보면 2 대입해보면 1이 마치 딱 나오잖아. 그럼 여기가 2겠지 지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실수 물론 존재하고 있어. 어떠한 곳일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2보다 클 때는 저러한 모양이 나온다. Y좌표 비교했을 때. 근데 1과 2 사이에서 나왔나? 안 나오지. 이땐 얘의 Y좌표가 더 작잖아. 그러니 너는 거짓이 되니까 C의 값은
빵점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 B, C 다 더하면 얼마? 110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110이 되면 돼요. 되니 여기까지? 자, 이어서 이제 주관식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공통 과목에 있는 마지막 문제고 22번 문항이야. 정수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a에 대하여 이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자, 우선 fx식을 좀 써놓고 밑에 조건이 크니까 자,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이야. a는 제로가 아니야. 얘는 일단 그림 그리기는 되게 편하지. 그림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 자, 얘를 위에 올려서 이제 조건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걸 만족시키는 세 개의 실수가 열린 구간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이거를 보는 자세는 x1과 x2를 이은 평균 변화율. 얘는 x2와 x3를 이은 평균 변화율. 그 평균 변화율의 곱이 지금 음수가 나온 상황이지. 그럼 일단 그림을 먼저 하나씩 그려보면은, 자, 첫 번째, 그냥 그림 그리고 시작해야 돼. A가 0보다 클 때. 자, A가 0보다 크게 되면은 fx의 그래프는 3차 함수인데 0하고 2a인데 0에서 지금 접한 거잖아. 그럼 0에서 접했으니까 접했다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2a. 그러면은 비율 관계 써가지고 각각의 좌표 구해보면 여기가 3분의 2a, 여기 3분의 4a.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랬을 때 뭐라고? 만족시키는 세 개의 실수가 이 구간 안에 존재해야 돼. 그렇게 되게끔만은 모든 정수 k의 값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누구를 구해주세요? a를 구해주세요. 자, 그럼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가 여기에 있고 하나가 여기에 있으면은 괜찮지. 즉 k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2분의 3이 0보다 크기만 해도 이 상황을 만족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범위를 잡았을 때 일단 두 가지가 있어. 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여기하고 이렇게 잘라서 얘가 첫 번째야. 얘를 k라고 잡고 얘가 k 플러스 2분의 3이야. 그럼 이 사이에 내가 x1, x2, x3 이렇게 잡으면 x1과 x2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 x2와 x3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음수. 이렇게 나오잖아. 어찌됐건 간에 저렇게 극값을 끼고 양쪽에 x1, x2, x3를 배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x1, x2, x3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되면은 양쪽의 평균 변화율의 곱이 음수가 나오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는 k 값이 뭐가 되든 바로 빙고 당첨되지. 여기가 0이었잖아 지금. 0보다 작게만 하면 되겠네. 대신에 k 플러스 2분의 3은 0보다 커야 되겠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만족하는 첫 번째 k의 값은 정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정수 a가 이거는 양수인 상황이니까 a가 1이나 2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여기가 1 되면 2니까 k가 마이너스, 그러면 자 k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연립부등식인데 k는 0보다 작아야 되겠고 k 플러스 2분의 3은 0보다 커야 되겠지.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만족하고 있으면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k의 값은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저쪽의 구간을 잡았을 때는 k 값이 마이너스 1. 근데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 이런 거 말고 요렇게 해서 이게 2번이야. 자, 2번. 여기가 k고, 그럼 여기가 이제 극값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곳에 k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잡아도 얘도 되지 않겠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에 x2 잡고 x1, x3 잡으면은 이렇게 돼서 음수 나오잖아 지금 기울기의 곱이. 그럼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겠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보자. 자, 우선 k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서 3분의 4a보단 작아야 돼. 얘가 그 값을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상황을 만족하는 모든 k의 값이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 그럼 이때 내가 k와 k 플러스 2분의 3을 적당하게 잡고 이러한 상황에서 3분의 4a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만족해야 되는 게 k가 3분의 4a보다는 지금 왼쪽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2분의 3은 3분의 4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를 만족하는 K의 값이 누구하고 누가 있어야 되겠니? 이게 봐봐. 얘가 살짝 움직여. 이게 살짝 움직이다 보면 그럼 어찌됐건 간에 이 구간 내에 만족하는 K 값이 여기 하나 성립했단 말이야. 그럼 조금 가다 보면 여기서도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K의 값은 연속된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어. 막 3이 성립했다가 6이 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이 상황에서 저걸 만족하는 K의 값이 나오려면 K가 3하고 누구밖에 없어야 돼. 4가 있어야 3, 4 마이너스 1 곱해서 딱 10이 나오겠지. 그럼 K가 3 아니면은 4가 되게끔, 즉 여기를 만족하는 K 값이 3, 4가 되게끔 내가 A를 어떻게 해줘야 돼? 잡아줄 수 있느냐 이거야 지금. 그럼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부등식을 고쳐서 연립으로 이제 보면은 자 K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결국 K의 범위는 3분의 4A에서 얼마 뺀 거? 2분의 3. 요거 뺀 거보다 크고 K가 또 누구보단 작아야 돼? 3분의 4A보단 작아야 돼. 이렇게. 근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 들어가야 된다고? 3과 4가 들어가게끔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럼 얘가 3과 4가 들어가게끔 자리를 잡아주려면은 결국에는 얘에 해당하는 게 요 부분, 얘에 해당하는 게 요 부분이고 촥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되게 정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아, 그러려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얘가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부등식 하나 더 만들면 조금 복잡해. 그래서 여기로 더 가서 일단은 3분의 4A가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이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얘네 둘을 연립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3 곱하고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얘는 A가 3보다 커야 돼. 얘네도 연립하면 최종적인 해는 3보다는 크고 A가 다음에 여기서 얘 연립하면 되겠지. 요거 넘기면 2분의 9지. 그럼 2분의 9에다가 넘기면 2분의 9, 2분의 9에다가 4분의 3 곱한 거니까 8분의 27. 그럼 여기가 8분의 27이 돼야 되겠지. A가 이걸 만족하면 돼. 자, 근데 이걸 만족하면 3, 4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니? 얘를 만족하는 A의 값 정수에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A가 0보다 큰 상황에선 나올 수가 없겠지, 지금. 그래서 요거에 의거해서 안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작은 거. 공간이 좀 좁아서 약간씩 좁게 그리면서 최대한 활용을 좀 할 테니까. 자, A가 0보다 작으면은 여기가 이제 2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제로가 되고 제로에서 접해야 되는 거니까 촤락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여기가 또 비율 관계에 의하면 3분의 4A, 3분의 2A야. 자, 그럼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두 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당연 빠따 요렇게롬 되고 요렇게롬 돼서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2분의 3일 때 성립할 수 있겠지. 얘는 또 얼마야? 마이너스 1로 이건 그냥 확정 딱 지워버릴 수 있겠지. K가 또 요거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2면 둘 다 음수 나오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 1번 케이스랑 똑같은 경우야. 그래서 얘는 잽싸게 아까도 구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1 확정. 자, 그럼 또 세 개를 곱해가지고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2 나오려면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요 앞에서 이제 했으니까 조금 복잡하게 가지 말고 바로 어디 잡아야 되는지 가면 오잖아.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서 여기가 K고 얘가 K 플러스 2분의 3이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정수 K의 값이 이제 뭐 나와? 마3, 마4가 나오도록 조정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은 자 모양상 보면은 3분의 4K보다 K가 더 3분의 4A보다 적어야 돼. 3분의 4A보다 작고 자, 여기 K 플러스 2분의 3이 얘보다는 더 커야 돼. 그러면은 K 플러스 2분의 3이 더 커야 돼요. 뭐보다는 3분의 4A보다는 더 커야 돼.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은 3분의 4A보다 더 작으니까 여기가 3분의 4A 촥 그래서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더 크다. 요게 이제 K의 범위지. 근데 저 안에 들어가는 K 정수가 뭐하고 뭐였다고? 마4와 마3이 두 개가 있니?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럼 마4, 마3 두 개가 있게끔 A의 범위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와 같이 또 맞춰서 써주면 돼. 다시 한 번 더 연립부등식 one more time. 마이너스 3보다는 누가 3분의 4A가 더 커야 되겠고 얘는
3분의 4a에서 얼마 뺀 거? 2분의 3을 뺀 게 뭐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더 작아야 되고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a값 찾아주면 되겠네. 자, 여기는 3 곱하고 4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a가 어떻게 돼야 된다? 크고 여기서는 얘 넘기고 4분의 3 곱하면 돼. 자, 마이너스 2분의 8, 2분의 5야. 그럼 2분의 5에다가 4분의 3 곱하면은 8분의 얼마냐면은 15가 돼야 되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지.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a 값이 뭐야? 마이너스 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 우리의 fx가 어떻게 된 거?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ax 제곱이니 여기 있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그러면은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니 여기까지? 그럼 저거 미분 쳐가지고 이제 10 대입하면 되겠지. f 프라임 19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새끼 미분 치면은 f 프라임 x는 3x 제곱 더하기 8x니까 여기다가 10 발라 넣으면은 38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380. 조금 복잡해. 근데 복잡한데 나름 그래도 우리가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구분 지어가지고 풀면 좀 할만했었던 문제 같아. 자, 그래서 여기 공통문항은 여기까지 이제 풀이하고 마치도록 할게요.